붉은 노을이 옥상을 물들이던 그 순간 학교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쿵!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릎의 주인은 이 학교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절대 권력자 서열일이, 모두가 고개를 숙이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의 입술은 찢어져 있었고 눈밑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지금 온 학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거. 말도 안 돼. 태호가 2분도 안 됐어. 정확히 2분. 웅성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승자의 실루엣만이 역광에 묻혀 있었습니다. 노을빛에 검게 물든 그 형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그림자가 내뿜는 공기만이 옥상에 있던 모두의 등골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밤 잠들기 전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3주 전 한 명의 전학생이 이 학교에 발을 디디면서 시작됐습니다.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실 창문 사이로 쏟아지는 봄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지만 이 학교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학생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듯 그 침묵의 복도를 한 소년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방을 맨 마른 체격의 남학생.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은 어딘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싶은 사람처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학교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재. 담임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그는 창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꺼내 펼쳤고 그 뒤로는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마치 교실에 있으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야, 쟤 뭐야? 좀 어둡다. 전학생이래. 근데 뭐 신경 쓸 것도 없지 않아? 친구들의 속삭임이 그의 귀를 스쳤지만 민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니 어느 학교에서든 그는 더 이상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3년을 버티고 졸업하고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일상은 전학 온 첫날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 음료 자판기 앞. 민재는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5명의 학생이 한 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건 체격이 왜소하고 눈이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고개는 바닥을 향해 숙여져 있었습니다. 야, 준서. 너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어? 오늘은 진짜 없어요. 어제 다 드렸잖아요. 없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가방 까봐. 가장 앞에 서 있던 남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넓은 어깨에 날카로운 눈매. 교복 셔츠에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양쪽 귀에는 검은 피어싱이 반짝였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준서의 가방을 낚아채자 주변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태호, 이 학교 서열일이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준 적 없는 절대 권력자.
복도를 걸을 때면 학생들이 알아서 길을 비켰고 선생님들조차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꺼렸습니다. 진짜 없네. 야, 그럼 내일은 2배로 가져와. 알았어? 네. 네, 형. 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재의 눈에 잠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준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민재는 고개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주먹을 쥐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과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모습이 3년 전 그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이 움츠린 어깨, 똑같이 바닥을 향한 눈, 똑같이 떨리는 목소리. 그날 민재가 지키지 못했던 친구의 모습이 민재의 오른손이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꽉 담은 입술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느낌. 안 돼. 참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는 억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였을까요? 그건 민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민재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3년 전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명, 그리고 자신의 주먹에 묻어있던 붉은 것. 그 기억을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요?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던 밤들. 거울 속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구역질을 했던 순간들. 그래서 그는 주먹을 봉인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그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손은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그 충동을.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저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학교에는 그의 평화를 허락하지 않을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오늘 그가 외면하고 떠났던 그 불쌍해 보이던 소년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학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하고 수업을 듣고 점심은 혼자 먹고 다시 수업을 듣고 하교하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학교란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 그의 투명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늘 그랬듯 교실 창가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어깨를 감싸고 운동장에서는 축구공 차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민재의 마음속은 늘 잿빛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며칠 전 복도에서 봤던 그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큰 눈, 태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소년, 준서였습니다. 저기, 옆에 앉아도 돼? 준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더니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전학생이지? 나 준서야. 같은 반인데 말 한 번도 못 걸었네. 민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민재야. 민재. 좋은 이름이다. 준서가 웃었습니다.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재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마치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 조각 같은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착각이겠지.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저기 민재야. 나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준서가 도시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연약하고 상처받은 눈동자. 나도 좀 힘들어. 매일 그 형들한테 시달리니까. 돈도 뺏기고 맞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선생님한테 말해도 소용없고. 다들 무서워서 눈 돌리잖아.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떨림이 3년 전 자신의 친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학 온 너라면 다르지 않을까 싶었어. 너도 여기 사정 모르니까 나랑 비슷한 처지잖아.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 친구. 그 단어가 민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3년 전 똑같은 말을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친구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이. 그리고 민재는 그 친구를 지키려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민재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고 싶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위해 주먹을 쥐게 될까봐. 그리고 또다시 괴물이 되어버릴까봐.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은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구석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서열일위. 학교의 절대 권력자. 그가 셔츠를 벗는 순간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팔뚝에서 어깨까지 이어진 시퍼런 멍자국. 그리고 등에는 오래된 흉터 같은 것들이 얼룩덜룩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은 흔적이라는 것을. 순간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경계와 분노가 뒤섞인 눈.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치심? 아니면 두려움? 뭘 봐. 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멍자국은 대체 누가 만든 걸까? 학교 최강자라는 남자가 왜 저런 상처를 숨기고 있는 걸까? 체육 시간 내내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호는 운동장에서도 거칠었습니다. 축구 경기 중에 거친 태클을 하고 상대편 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의를 줘도 비웃듯 씩 웃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고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호가 공을 찰 때마다 민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발길질,
하지만 그 분노가 향하는 대상은 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자신을 짓누르는 무언가를 걷어차려는 것 같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탈의실 앞에서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 씨발. 태호가 작게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지침이, 지침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구나. 저 남자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이 동정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태호가 준서에게 하는 짓을 봤으니까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더 약한 사람에게 대물림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방과 후 민재는 교문을 나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학교 뒤편 골목에서 익숙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그 일당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건 역시나 준서였습니다. 야, 오늘 돈 가져왔냐고. 형, 진짜 없어요. 엄마가 용돈 안 줘서. 거짓말하지 마. 주머니 뒤져봐. 준서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안 돼. 끼어들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호의 주먹이 준서의 뺨을 스쳤습니다. 퍽! 준서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에 그 장면이 눈앞에서 재생되었습니다. 쓰러지는 친구, 비명, 그리고 자신의 안에서 깨어나는 괴물.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참아야 해. 여기서 끼어들면 또. 민재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신음소리가 등 뒤에서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한 걸까? 나는 왜 또 외면한 걸까? 주먹을 봉인한 건 더 이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켜만 보는 것도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 아닐까?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피로 물들었던 그 손. 누군가를 지키려다 누군가를 부숴버린 그 손.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재와 준서는 어느새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점심은 늘 같이 먹었고 쉬는 시간에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준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민재 곁에서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재야, 너는 왜 이렇게 조용해?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준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게 편해서. 그래, 나는 내가 좋은데. 다른 애들은 나보면 피하잖아. 태호 형한테 찍혔다고. 근데 너는 안 그러더라. 준서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민재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을 지켜줘야 한다고. 이번에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3년 전처럼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 녀석
뭔가 이상해. 민재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거라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이 도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재는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 이 비명,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준서, 민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가 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제발. 그리고 체육관 뒤편 골목에 도착했을 때 민재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준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교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고 눈밑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준서, 민재가 달려가 준서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내. 태호였습니다. 그는 4명의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고 눈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처럼. 뭐야 이게? 내가 한 거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태호가 한 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응, 내가 했어. 왜? 내 친구라서 화나? 그 말에 민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준서를 발로 툭 찼습니다. 준서가 신음을 내뱉으며 웅크렸습니다. 야, 전학생. 너 때문에 얘 교육 좀 시켰어. 요즘 버릇이 없어져서. 뭐? 이 새끼가 나한테 대들더라고. 전학생 뒤에 숨어서 큰 소리치고. 그래서 예의 좀 가르쳐줬지. 태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민재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야, 전학생. 네가 괜히 이 새끼 친구 해줘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순간 민재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비명, 쓰러지는 친구, 그리고 자신의 주먹에 묻어있던 붉은 것. 그때도 이랬습니다. 친구를 지키려 했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한계를 넘어 끊어지듯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민재의 눈, 그 눈이 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갑고 깊은 어둠만이 있었습니다. 아, 뭐야 그 눈. 태호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위험하다고. 저 눈은 보통이 아니라고.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상,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끝나고 옥상으로 와.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 아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마른 체격의 전학생이 자신에게 도전한다는 것. 그것도 1대1 싸움을.
뭐, 너 지금 나한테 까부는 거야? 태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예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좋아. 재밌겠네. 가서 기다려. 네 장례식 치르러 가줄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의 체격, 자세, 호흡, 무게중심, 모든 것을. 태호가 부하들을 이끌고 사라진 후 민재는 준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준서야,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준서가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그런데 그 순간 민재는 봤습니다. 아주 짧은 0.5초도 안 되는 찰나 준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고통 속에서도 떠오르는 그 미소,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그런 미소를. 착각일까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서를 보건실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일어나. 부축해줄게. 민재가 준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준서가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밖에 없어, 나한테는.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너밖에 없어. 3년 전 똑같은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민재는 그 생각을 머리에서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그의 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떨리지 않는 손, 3년 만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해야 한다는 확신.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옥상에 올라가면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을, 3년간 봉인해왔던 자신이 깨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삼켰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민재의 눈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눈을 피했고 지나치면 뒤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듯, 혹은 곧 사라질 존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듯. 저 애가 태호한테 싸움 걸었대. 미쳤나? 저렇게 말라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옥상이래. 야, 우리도 가보자. 장례식 보러. 에휴, 불쌍해라.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끝내야 할 일. 교실에 들어서자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표정에서 또다시 위화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민재야, 진짜 갈 거야? 옥상? 준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응. 하지만 태호 형은 진짜 무서운 애야. 작년에 다른 학교 일진 셋을 혼자 쓰러뜨렸다는 얘기도 있어. 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민재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큰 눈에 고인 눈물,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이 느낌은 괜찮아.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 이건 내가 끝내야 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을 지켜야 한다고. 3년 전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이 교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교실을 훑더니 민재에게서 멈췄습니다. 강민재, 잠깐 나와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 앞에서 담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점심 끝나고 옥상 간다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담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민재야, 이번엔 참아. 내 과거 나도 알아. 전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전학을 왔는지.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첫날부터 신경 써주셨던 거겠죠. 3년 전 그 일,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친구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후볐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키려던 친구는요,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제가 살리려다 다치게 한 그 애도요. 담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3년간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 죄책감을 넘어서려는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민재야,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도망치지 않고요. 담임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치면 어떡해. 태호는 보통 애가 아니야. 싸움도 많이 해봤고 체격도. 알아요. 민재가 담임의 손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담임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말려도 소용없겠지. 담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재야, 내가 봐온 너는 착한 애야. 제발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의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학교 뒤편 흡연구역. 태호가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 진짜 옥상 가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담배를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닥쳐. 아니, 그 마른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형이 한 대만 치면 끝나는데. 닥치라고. 태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태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그 새끼가 먼저.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그 새끼가 먼저 그랬는데 부하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들었다 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만이 아닌 억울함 같은 것,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같은 것. 가자. 태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끝내러.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옥상으로. 민재는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를 보러 가는 것처럼 혹은 처형을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준서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민재야, 정말 괜찮은 거야?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넌 안 와도 돼. 하지만 괜찮아. 금방 끝나. 민재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3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러 가는 발걸음이니까요.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태호.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명, 쓰러지는 사람들, 자신의 주먹에 묻어있던 붉은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모든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찬란한 오후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옥상 한가운데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2분, 정확히 2분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눈을 피했고 지나치면 뒤에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희귀한 동물을 구경하듯 혹은 곧 사라질 존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듯. 저 애가 태호한테 싸움 걸었대. 미쳤나? 저렇게 말라가지고. 점심시간 끝나고 옥상이래. 야, 우리도 가보자. 장례식 보러. 에휴, 불쌍해라. 소문은 이미 학교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만 보였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끝내야 할 일. 교실에 들어서자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표정에서 또다시 위화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민재야, 진짜 갈 거야? 옥상? 준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응. 하지만 태호 형은 진짜 무서운 애야. 작년에 다른 학교 일진 셋을 혼자 쓰러뜨렸다는 얘기도 있어. 제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민재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큰 눈에 고인 눈물,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이 느낌은. 괜찮아.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다쳤잖아. 이건 내가 끝내야 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민재는 그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을 지켜야 한다고.
3년 전처럼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교시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선생님.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인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교실을 훑더니 민재에게서 멈췄습니다. 강민재, 잠깐 나와봐.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 앞에서 담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점심 끝나고 옥상 간다며?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담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민재야, 이번엔 참아. 내 과거 나도 알아. 전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전학을 왔는지.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첫날부터 신경 써주셨던 거겠죠. 3년 전 그 일,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넌 친구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을 더 깊이 후볐습니다. 선생님,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지키려던 친구는요.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제가 살리려다 다치게 한 그 애도요. 담임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3년간 품어왔던 죄책감과 그 죄책감을 넘어서려는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민재야,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고 싶어요. 도망치지 않고요. 담임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치면 어떡해. 태호는 보통 애가 아니야. 싸움도 많이 해봤고 체격도. 알아요. 민재가 담임의 손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담임은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말려도 소용없겠지. 담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근데 민재야, 내가 봐온 너는 착한 애야. 제발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의 등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학교 뒤편 흡연구역. 태호가 담배를 물고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형, 진짜 옥상 가요?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부하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담배를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닥쳐. 아니, 그 마른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형이 한 대만 치면 끝나는데. 닥치라고. 태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태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그 새끼가 먼저.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 그 새끼가 먼저 그랬는데 부하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설령 들었다 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만이 아닌 억울함 같은 것,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 같은 것. 가자. 태호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끝내러.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곳곳에서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옥상으로. 민재는 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줄지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제를 보러 가는 것처럼 혹은 처형을 구경하러 가는 것처럼. 준서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민재야, 정말 괜찮은 거야? 민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넌 안 와도 돼. 하지만 괜찮아. 금방 끝나. 민재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3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으러 가는 발걸음이니까요. 옥상으로 향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을 태호.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명, 쓰러지는 사람들, 자신의 주먹에 묻어있던 붉은 것,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린 모든 것.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옥상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둘러싼 가운데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의 태호, 반대쪽에는 마른 체격의 뿔테 안경을 쓴 민재.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 대결이었습니다. 야, 저거 진짜 싸우려고? 미쳤나? 태호한테? 1초도 못 버틸 듯. 아까워라. 얼굴은 좀 괜찮았는데. 주변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 동정 어린 한숨들. 하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호,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그의 호흡, 심장 박동수, 무게 중심의 위치, 어깨 근육의 긴장도, 발끝의 각도, 모든 것이 민재의 눈에 데이터로 변환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IQ 160. 그것은 단순히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의 뇌는 일반인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패턴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 그것이 싸움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모든 움직임이 보입니다. 공격이 날아오기 전에 어디로 올지 알 수 있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야, 벌써 쫄았어? 덜덜 떨리냐?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눈. 그 눈빛에 태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발, 짜증나게 쳐다보네. 좋아, 내가 먼저 갈게. 태호가 움직였습니다. 오른발이 지면을 찼습니다.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며 오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스트레이트. 수십 번의 실전에서 갈고 닦은 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발이 지면을 차는 순간 체중 이동의 방향이 읽혔습니다. 어깨가 돌아가는 각도로 주먹의 궤적이 계산되었습니다. 팔꿈치의 높이로 타격 지점이 예측되었습니다. 턱! 오른쪽 턱을 노리고 있다. 민재가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딱 그만큼만. 태호의 주먹이 민재의 뺨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지금 피한 거야? 우연이겠지. 눈 감았다 떴는데 피한 거 아냐?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지? 분명히 제대로 노렸는데. 이 마른 놈이 자신의 주먹을 피했다고? 재수 좋았네. 태호가 이를 악물며
다시 돌진했습니다. 왼쪽 훅. 민재가 상체를 뒤로 젖혀 피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른쪽 어퍼컷. 민재가 옆으로 한 발 빠지며 회피했습니다. 무릎 차기. 민재가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안 맞아? 이 새끼가 왜 안 맞냐고. 시발. 가만히 서 있어. 태호가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무차별적인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춤을 추듯 모든 공격을 피해 나갔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단 1cm의 여유도 없이 그 광경을 보는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게 사람이야? 한 대도 안 맞았어. 진짜 한 대도. 민재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공격 패턴 분석 중 오른손잡이. 주력 기술은 오른쪽 스트레이트와 왼쪽 훅, 훅 이후 오른쪽 어퍼컷으로 연결하는 습관. 흥분하면 공격이 단순해짐. 체력 소모 시 왼발 축이 흔들림. 1분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민재는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이 새끼가. 태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3년간 싸움판에서 굴러온 자신이 이 마른 전학생에게 한 대도 못 맞추고 있다니. 1분 30초. 민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석 완료. 태호의 모든 패턴이 머릿속에 정리되었습니다. 공격 루틴, 회피 습관, 방어 자세의 빈틈.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끝내는 것. 민재가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지금까지 방어만 하던 그가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호가 반사적으로 오른쪽 주먹을 날렸습니다. 민재의 왼손이 그 주먹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태호의 몸이 순간적으로 열렸습니다. 바로 그 틈. 퍽! 민재의 주먹이 태호의 명치를 파고들었습니다. 크! 태호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숙였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타격. 허리를 숙인 태호의 턱 아래로 무릎이 올라왔습니다. 퍽! 태호의 머리가 젖혀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마지막 타격이 날아왔습니다. 세 번째 타격. 민재의 손바닥이 태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밀어냈습니다. 강한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균형을 완전히 잃은 태호의 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쿵! 태호의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마치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계를 봤습니다. 2분도 안 됐어. 정확히 1분 58초. 말도 안 돼. 태호가 졌다고?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옥상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저 새끼 뭐야? 대체 뭐야, 저 전학생. 괴물 아니야? 한 대도 안 맞고 세 대 만에. 민재는 무릎 꿇은 태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피가 섞인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밑은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3년간 학교를 지배했던 왕의 몰락이었습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대체 뭐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깨어난 괴물. 그 괴물을 다시 봉인해야 한다는 걸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구석에 있던 준서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서야. 그가 걸어갔습니다. 싸움 내내 구석에서 지켜보던 준서에게로, 피투성이가 됐던 그 불쌍한 친구에게로. 괜찮아? 이제 안 괴롭힐 거야. 민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서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재는 봤습니다. 준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서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민재야. 준서가 민재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연약했고 그 눈은 여전히 촉촉했습니다. 아까 본 그 미소는 착각이었을까요?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괜찮아? 응. 덕분에.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이겨줘서. 준서가 민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피투성이었던 얼굴, 찢어진 교복. 전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민재의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믿지 마. 뭔가 이상해. 민재야, 우리 이제 교실로. 준서가 말하려는 순간 옥상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태호 일어나. 괜찮아? 숨은 쉬어. 진짜 졌네. 태호가 진짜 졌어. 민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호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태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닥쳐. 건드리지 마.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입가의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함이 그리고 슬픔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민재를 지나 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증오. 순수한 증오가 그 눈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증오가 향하는 대상은 자신을 쓰러뜨린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서 있는 준서였습니다. 이 새끼. 태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계획이었냐?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그가 고개를 돌려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에는 여전히 연약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 나는 그냥. 닥쳐. 태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섞인 억울함도 진짜였습니다. 처음부터 다 내 짓이었잖아. 내 약점 잡고 나 협박해서. 형, 무슨 말을. 시발. 다 들으라고. 태호가 옥상 전체를 향해 외쳤습니다. 학생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새끼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우리 집 얘기, 우리 아버지 얘기 다 알고 협박했다고.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협박? 준서가? 태호를? 뭔 소리야? 민재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야, 저 형 말 믿지 마. 나한테 맞아서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내가 왜 저 형을 협박해? 나는 그냥 매일 맞기만 했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민재가 본 것은 언제나 준서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맞고 굴욕을 당하고 그게 민재가 본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민재의 머릿속에서 지난 일주일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날 복도에서 괴롭힘 당하던 준서. 칠판에 비친 그의 표정이 묘하게 무덤덤했습니다. 친구가 되자고 다가왔을 때 그 미소가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을 때 고통 속에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싸움 내내 구석에서 지켜볼 때 걱정이라기보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차가운 손과 함께 올라온 입꼬리,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대체 뭐야? 준서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고인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게 오해받은 피해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야, 왜 그래? 나 진짜 아무것도. 내 손. 민재가 말했습니다. 방금 잡았을 때 느꼈어. 내 손이 떨리지 않더라. 준서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0.1초도 안 되는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IQ 160의 눈은 그 찰나의 동요까지 포착했습니다. 피해자가 저렇게 침착할 수 있어? 방금 자기 괴롭히던 애가 쓰러진 거 봤는데 손이 안 떨려? 민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진짜 무서웠으면 몸이 먼저 반응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너는. 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침착했어. 옥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민재의 뺨을 스쳤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고 그림자가 옥상을 덮었습니다. 준서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의 떨림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넌 진짜 천재구나, 민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언제나 소름 끼치게 조용합니다. 준서의 얼굴에서 모든 연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물도 떨림도 두려움도. 마치 무대 위의 배우가 커튼콜이 끝난 후 분장을 지우듯. 그 자리에는 민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좀만 더 버텨줬으면 완벽했는데. 역시 IQ 160은 다르네. 이렇게 빨리 눈치챌 줄이야. 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이라니? 너무 상처받는 거 아니야?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겨울 호수처럼 맑고 차가웠습니다. 난 그냥 내가 가진 걸 끌어냈을 뿐이야. 넌 원래 괴물이잖아, 민재야. 난 그 괴물을 깨운 것뿐이고. 그 말이 민재의 심장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괴물. 그래요. 민재는 자신이 괴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인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처음부터 그걸 노린 거였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해?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서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이유? 그거 진짜 궁금해? 준서가 교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위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옥상, 태호, 그리고 민재. 방금 벌어진 싸움의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태호의 공격을 피하는 장면, 단 3번의 타격으로 제압하는 장면, 태호가 무릎 꿇는 장면. 예쁘게 잘 찍혔지? 준서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전학 온 무명 찐따가 학교 서열 1위를 2분 만에 박살낸 영상. 이거 올리면 조회수 얼마나 나올 것 같아?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요즘 이런 거 개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학교 폭력 응징 영상, 일진 참교육 영상. 댓글에 사이다 어쩌고 카타르시스 어쩌고 난리 나겠지. 아, 근데 문제는 준서가 핸드폰을 민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넌 가해자야, 민재야.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폭력범. 피해자는 불쌍하게 맞는 태호고. 뭔 개소리야. 태호가 먼저. 증거 있어? 준서가 끊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시비 걸었다는 증거. 나한테 폭행했다는 증거. 어디 있어? 영상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패는 것만 찍혀 있는데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가 씩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태호한테 접근해서 약점 잡고 나 때리게 만들고 너한테 불쌍한 척 접근하고 내 분노 끌어내서 싸움 붙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지. 미쳤어. 너 진짜 미쳤어. 미쳤다고? 아니, 난 똑똑한 거야. 준서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난 뭐든 할 수 있어. 너한테 돈 뜯어낼 수도 있고, 학교에 퍼뜨려서 내 인생 망가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무력감. 수고했어, 전학생. 준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넌 참 쓸모가 많더라. 주먹도 세고 정의감도 넘치고 무엇보다. 준서가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종하기 쉽더라. 그 말이 민재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옥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불쌍한 피해자 준서를 위해 태호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피해자가 모든 것의 흑막이었다니.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래. 이 새끼가 한 짓이 이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억울함이, 슬픔이,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새끼가 나한테 접근했어. 친하게 지내자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바보같이 우리 집 얘기를 했어. 태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나 패는 거, 매일 밤 맞으면서 사는 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삭히던 거, 이 새끼한테 다 털어놨어.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봤던 태호의 멍자국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던 태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새끼가 먼저 라고 중얼거리던 태호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뭘 했는 줄 알아? 태호가 준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아버지 얘기 학교에 다 퍼뜨린다고. 그럼 넌 끝이라고. 가뜩이나 불쌍하게 보일 텐데 아빠한테 매일 맞는 일진이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옥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말 들을 수밖에 없었어. 날 때리래서 때리고 돈 뺏으래서 뺏고 괴롭히래서 괴롭히고 전부 다 이 새끼가 시킨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난 그냥 들키기 싫었어. 아버지한테 맞는다는 거. 그거 알려지면 난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태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학교를 공포로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가 지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태호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인 척 연기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진짜 괴물은 처음부터 준서였습니다. 약자의 탈을 쓰고 모두를 조종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설계한. 재밌네. 준서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폭로야, 태호 형. 근데 누가 믿겠어? 증거도 없는데. 준서가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민재가 형을 패는 영상. 형이 가진 건 입으로 하는 변명뿐이지.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방금 민재에게 당한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가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영상은 일단 가지고 있을게. 어떻게 쓸지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럼 모두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담임 선생님이 천천히 옥상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준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선생님, 이건 김준서. 담임이 준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눈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깊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이러는 거 모를 줄 알았니? 준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내놔. 선생님, 이건 제 사유재산이에요. 함부로. 작년 3월. 담임이 말을 끊었습니다. 입안 박서준. 자퇴했지. 이유가 뭐였더라?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작년 7월. 3반 이채원. 전학 갔지. 갑자기. 담임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작년 11월. 4반 정연우. 등교 거부. 지금도 집에서 안 나온다더군. 옥상에 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름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학생들, 아무도 이유를 몰랐던 학생들. 선생님이 1년 동안 조사했어. 걔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통점이 뭔지. 담임의 눈이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공통점은 너였어, 김준서. 전부 다 내 주변에 있던 애들이야. 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황, 공포, 그리고 계산이 틀어졌을 때의 혼란. 그래서 이번에 강민재가 전학 왔을 때 선생님이 지켜봤어.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뭘 하려는지. 담임이 준서의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그 영상? 선생님도 있어. 아까 싸움 시작할 때부터 전부 찍어뒀거든.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영상에는 뭐가 찍혀 있을 것 같아? 내가 아까 한 말 전부. 태호 협박한 거, 민재 이용한 거, 모든 게 내 계획이었다는 거. 다 찍혀 있어. 담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내놔. 그리고 선생님이랑 교장실 가자. 준서의 다리가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완벽했던 가면이, 그 치밀했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선생님이 학생을 몰래 촬영하면 학교 폭력 현장 보전을 위한 증거 수집이야. 교육청에서 허가받았어. 담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짓 전부 조사할 거야. 박서준이 왜 자퇴했는지, 이채원이가 왜 전학 갔는지, 정현우가 왜 학교에 못 오는지 다 밝혀질 거야. 준서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게임 오버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담임이 준서를 데리고 옥상을 나간 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싸움 구경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옥상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재와 태호.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남긴 상처. 아까 내가 한 짓, 사정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됐어. 태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난 맞을 짓 했어. 준서 시켜서 그런 거라도 내가 패고 돈 뺏은 건 사실이니까. 태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사람처럼.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강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뭐? 난 그냥 도망치는 게 지겨웠어. 민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 사이로 첫 번째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나도 친구를 지키려다 큰일을 쳤어. 상대를 너무 크게 다치게 해서. 그 뒤로 주먹을 봉인했거든. 태호가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봉인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눈앞에서 누가 다치는데 외면하는 것도 결국 폭력이랑 다를 게 없었어. 민재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려고 했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아닌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웃기네. 나도 도망치고 있었는데. 뭐해서? 우리 아버지. 매일 맞으면서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대신 학교에서 센 척하면서 도망쳤어. 더 약한 애들 괴롭히면서.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민재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학교를 공포로 지배했던 서열 1위. 하지만 그 안에는 매일 밤 아버지에게 맞으면서 살아온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던 아이. 폭력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폭력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아이. 민재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일어나. 넌 강해질 수 있어. 진짜로.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버텨온 거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민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혼자 버티지 마. 도움받아도 돼. 도망쳐도 돼. 그게 비겁한 게 아니야. 태호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진짜 괜찮아? 뭐가? 나 같은 놈이
도움받아도 돼?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3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눈물이. 태호가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태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지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학교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준서는 퇴학당했고 그가 피해를 준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태호의 가정 상황도 알려졌고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태호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체육관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샌드백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 자세 틀렸어. 팔꿈치 더 붙여. 야, 넌 내 코치야? 내가 이겨놓고 가르쳐주는 건데 뭘. 시발, 그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였어. 그래. 다음엔 컨디션 좋을 때 다시 해보자. 태호가 웃으며 민재의 어깨를 쳤습니다. 민재도 웃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두 사람은 체육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있잖아. 태호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하다는 게 뭘까? 민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알 것 같아. 뭔데? 태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을 때리는 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 진짜 강한 건 맞아도 일어서는 거. 그리고 일어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 민재가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가 씩 웃었습니다. 뭘 봐. 아니, 좀 사람 됐네. 아.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주먹이 아닙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내미는 손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민재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먹은 더 이상 괴물의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태호는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별빛 아래 두 소년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